다녀봤지만은 독은 우리나라밖에 없더군요. 예, 징용에 끌려갔다가 1970년대 최고의 배우 김일아 씨. 무려 4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지만 그 인기만큼 결혼 생활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뭐 바람 피운 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남자가 그 정도 안 펴? 이상하게 나는 여자들이 좋아해. 김일아 씨의 외도는 신혼 초부터 시작해 결혼 기간 내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심장은 정말 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 후회가 돼 안 돼. 솔직히 그냥 솔직히. 지난 세월은 절대 후회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이런 남편의 말이 못내 서운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큰 사건. 급기야 이 부부를 갈라놓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그냥 강제로 가라고 해서 간 거고. 가서 한 뭐 길어봤자 한 2, 3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한 12, 3년이 돼버린. 왜 가라 그랬어? 왜 보냈어? 뭐? 왜 보냈어? 그 왜 갔어? 저희가 내일 갈 표를 오늘 사왔지. 그래. 엄마 언니도 다 있었어. 근데 왜? 근데 왜 그때 가라 그래? 난 기억이 잘 안 나. 그래 마음 편안하게 해주려고 나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10년이 넘은 긴 시간은 아내의 마음뿐 아니라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양쪽 귀가 다 안 들렸어. 나도 여자니까 여자고 사람이기 때문에 악이 그까지 찼었어. 고통의 시간 속에 수십 번도 더 고민했던 것은 이혼이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혼하자 그랬죠. 하루 왔다 가면서 하루 종일 나한테 졸랐지 미국에서. 앞으로 40년 더 고생하기 전에 빨리 가, 지금은. 가. 아직도 서운한 말을 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안 하겠지만 그동안 미안해. 고마웠어. 미안하고 고맙다. 40년 동안 서로의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산 김일아 씨와 아내. 그 깊은 앙금을 이제 풀어보려 합니다. 어느새 이른이 된 김일아 씨. 아이들은 모두 출가를 하고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 출연이 뜸해 오랜만에 보는 김일아 씨. 그런데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던 잘생기고 남성미 넘치던 그때 모습과 달리 좀 야위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는 2000년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내의 도움 없이 생활하는 것조차 힘든 김일아 씨. 그가 쓰러진 후 아내는 16년간 줄곧 이렇게 남편의 손발이 되어 지내왔습니다. 왜 이렇게 날? 뭐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어째 옷을 이렇게 입어?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 아이고 참. 쓰러졌을 당시 김일아 씨는 아내와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을 때 또 그런 병을 얻은 거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그냥 나 보면 미안하겠지. 처음 돌아왔을 때 남편은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하여튼 이 사람을 밤무대를 많이 시켰대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피곤하고 이 이제 병이 오려고 하니까 너무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아마 무대에 걸터 앉아서 노래를 할 정도였나 봐요. 허리가 그 당시 38 막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28이었어요. 인식으로. 그럼 완전히 여자 허리잖아. 그래서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말랐어. 근데 그걸 갖다 그 여자애가 그렇게 해서 다 돈을 착복한 거예요. 아픈 몸으로 밤무대에서 노래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무슨 결판을 내야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바로 문 앞에 마침 하나 있어. 그래서 그 아빠 내가 이거 다 깨도 되지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 이렇게 붙어서 가지고 뭐 자기도 부들부들 떨리지. 내가 그런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 그러더니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 그때부터는 냉장고고 싱크대고 침대고 간에 뭐 다 화장대 뭐 그것도 다 깨고 다 막 그랬어요. 속은 좀 후련했지. 지난 시절 다른 여자와 살면서 병까지 얻어 돌아온 남편이지만 지금은 온전히 내 사람이 된 것 같아 현재 일상이 소중하다고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아, 털 깎으니까 확 늙어버렸네요. 아, 정말 가만히 앉으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어이구, 한 번도 고맙다 소리 없었지? 뭐 고마워. 고마웠지. 내 내 40년을 이렇게 해준 좋은 건데. 머리카락을 다 어머. 잘라내고. 어머, 참. 해줘도 이게 소용이 없다니까. 배신자. 에라이 배신자. 아픔으로 해서 지금 내 옆에 있지 않나. 지금도 건강했으면 아마 또 그냥 다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이곳은 지난 세월 자연이 만들어낸 기암괴석들이 아름다운 예류입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떠나온 단 둘만의 여행. 그래, 저기 갔었지. 근데 저 사이사이 막 벌레들 있고 이거 다 화산에 이렇게 된 거. 이것도 27, 8년 전에? 응, 그런 것 같아. 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크게 봤는데 그죠? 저 돌멩이 굉장히 넓게 봤는데 아주 유명한 거예요. 신기하다 아빠. 진짜 바위가 너무 신기하다. 저쪽 봐봐. 완전 버섯 같지? 그동안 뭐가 그리 바빠 둘이 여행 한 번 못했는지 이렇게 좋은 풍경 속에 있으니 아내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쩌면 이 비바람에 이렇게 돌멩이가 보석처럼 이쁘게 하였지. 응? 구멍이 뻥뻥 뚫렸는데 뭐 보석이야. 이 보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알아? 내 가슴이 이렇게 온 사방에서 뻥뻥 뚫렸다고? 뚫렸지. 그래. 남편의 바람으로 생긴 구멍은 세기도 힘들 만큼 여러 번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여자는 세 여자였지. 다 뭐 25, 6세 되는 애들이지. 차 사주고 뭐 사주고 뭐 편안하게 돈 다 주고 하니까 돈만 끌고 가려고 하는 애들. 네, 다. 김일아 씨는 1969년 데뷔 후 무려 400여 편의 영화를 찍으며 마초적 이미지의 스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지만 그 인기만큼 따르는 여자들도 많아 결혼 후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 김수연 씨에겐 기막힌 일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많이 피지 않았지. 어떤 남자가 그 정도 안 펴? 이상하게 나는 여자들이 좋아해.
그 여자들이 나한테 선물을 뭘 했어요. 세상에 막 아주 야한 속옷, 끈 하나로 된 그런 속옷. 난 기억을 잘 못해. 머리가 나쁜가 봐.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걸까요? 언제나 이렇게 애매한 대답만이 돌아옵니다. 자기가 말하기가 곤란한 건 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기억해요. 그 멕시칸하고 사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그 내막은 몰라. 그렇지만 나의 느낌으로, 나의 촉으로 그 여자가 나한테 그걸 보낼 일이 없어요. 그 야한 속옷을 보낼 일이 없는데 그 속옷을 보냈어. 그래서 나 참 웃긴다. 이런 걸 어떻게 누가 가정 부인이 어떻게 입나. 그리고 그래 접어서 넣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을 제가 갔을 때 그 여자가 술을 마시고 한마디 이렇게 던진 게 내가 미세스 킴하고 같은 동급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뭐가 동급이냐고. 지하고 나하고 뭐가 동급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알고. 이 이야기도 이 사람한테 이야기 안 했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여자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화가 났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여자로서 받아야 할 남편의 사랑보다 남편으로 인해 받은 말 못할 상처들을 안고 살아온 세월이 더 억울해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중에 나 만났을 때 응?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랑 나랑 동등하대. 뭐가 동등한지를 모르겠어. 동등하대. 야, 경기 좋은 데 앉아서 꼭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니까 가자가. 아유. 하다 보니까 자기 막 꼭 그래.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야. 밀려. 아유. 잘못한 것을 아는지 남편은 지난 얘기를 참 싫어합니다. 언제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 결혼한 지 40년. 아내는 그동안 한 번도 집안 살림을 누구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일아 씨가 전성기인 그 시절에도 말이죠. 사람 쓰지 않았어요. 나 혼자만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을 안 쓰고 그렇게 내가 다 한 것도 그게 다 아마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스타의 아내로 산다는 건 뭐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이 루비 보석 제일 좋아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석류 보면 그 생각이 나. 자기 안 봤을 때도 석류 보면 그 생각이 났어. 왼수. 이 껍질처럼 자기 빈 껍데기만 이렇게 누워있고 별거 아닌 석류를 먹다가도 불현듯 순간순간 참았던 진심이 나옵니다. 진짜는 다 갖다 버리고 껍질만. 응? 아저씨 자는 척 하지 마. 곤란하면 자는 척하고 뭐 코 골고 그러대.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여자의 운명이라 생각했기에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찰나처럼 해놨네. 행복한 모습으로 웨딩 촬영을 하는 대만의 커플을 보니 저렇게 티 없이 마냥 행복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조금은 힘들었던 젊은 시절 자신의 결혼식이 떠오릅니다. 나 저기 면사표 안 했잖아. 저 드레스 안 입었잖아. 한복 입고. 그때는 한복
귀했지. 아빠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우리 신혼여행도 안 갔잖아. 우리 배우 옆에서 결혼식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래. 왜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냐고. 나한테 다 그랬어. 왜 쟤랑 하냐고 나보고. 그랬어. 저는 초혼이고 이 사람은 재혼이고. 그게 내가 얼마나 미친 거냐고. 왜 재혼인 줄 알고. 왜냐면 아이가 그 당시에 5살. 초혼이었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꽃다운 25살의 나이에 5살 난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저 처녀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가 혹시라도 아닌 걸 알까 봐 그냥 막 엄마하고 앞을 이렇게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영화도 그만두게 된 계기가 뭐 이 사람도 물론 집에서 그냥 살림하고 아이 키우기를 원했겠지만 촬영을 갔는데 그 해남에 갔어요. 해남에 갔을 때 손주가 막 그냥 전화통 붙들고 몇 통화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엄마 빨리 오라고. 그날 내가 지금 이제 가면은 다시는 내가 영화를 안 한다.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하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다 포기하고 안 했지. 그렇게 자신의 꿈마저 포기하고 키웠던 큰아들.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출생의 비밀. 그러나 어느 날 세상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얘가 약간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남자애들은 고2 때 되면 술 조금씩 호기심이 하잖아. 그래서 술을 조금 마셨는데 와서 내가 왜 이렇게 늦었어? 왜 늦게 왔어? 그랬더니 왜요? 엄마 나 안 낳았잖아요. 내 엄마 아니잖아. 왜 관심을 두느냐 이거지. 그럴 때 제가 가장 지금 여태까지 40년 결혼 생활하면서 그 순간이 나한테는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게 제일 충격이었고. 한참 예민하던 사춘기에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큰아들. 그 이후로 반항 섞인 말썽이 시작되었습니다. 속 쓰이는 건 말도 못했죠. 아이들끼리 그 친구들이 몰려서 술 먹으러 가고 집에 있는 술 아빠가 이렇게 귀중하게 좀 이렇게 놔두는 거 다 갖다 먹고 고등학생인데 어느 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낮에 어머 사람들이 그냥 덩치 이만한 사람들이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그 학생 집이냐고. 네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냐? 아이는 학교 갔는데 그 술집의 외상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 아이가 그 고등학생 때 그건 300만 원 돈이에요. 그래 그런 거 이런 거는 뭐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말썽 부리는 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의 자식을 키우며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비단 본인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남편이 엄청 바람폈거든요. 엄마가 26살에 나를 낳았어. 근데 그 이후로는 남편을 구경도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 데서 네 애다 그러고 맡기면 그거 어떡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 3명이요. 언니하고 저하고만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그런 자식들을 다 길렀는데 근데 나의 외할머니도 그랬어요. 외할머니도. 그래서 이게 내림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정도로 우리 외할머니도 남편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을 사셨어. 우리 엄마도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 근데 저도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그래 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외할머니에서 어머니 그리고 그 딸인 자신까지 모두 모진 인생을 살다 보니 남들이 볼 땐 이해 안 되는 남편의 외도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엄마한테는 진짜 오랜만에 간다, 그치? 내가 그때 뭐 일 있어서 맨날 못 가. 작년 시제에 가보고 갔지. 한 1년 아, 넘은 것 같아. 1년 넘었어요. 1년 됐어. 우리가 내가 이 우주에서 우리 둘밖에 없다. 당연하지. 그거야 무슨 우주까지 덜 요새 우주가 요새 우주가 자주 나오잖아.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매일 보고 싶었어, 엄마. 이제 아버지 다른 짓 하지 마. 엄마한테만 사랑하고 절대로 이제는 엄마 놓치지 말라고. 엄마 손 잡고 있으라고. 엄마도 아버지 손 꼭 잡고 있어. 다른 여자한테 뺏기지 마. 우리 외할머니도 그랬지. 우리 엄마도 그랬지. 나도 그렇지. 똑같은 그 삶을 살았어. 그래도 나는 아들이라도 있잖아. 엄마는 아들도 없고, 우리 외할머니도 아들도 없고. 그래서 우리 금성이 났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세상에 응? 아들 고추 본다고 아무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도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려고 하면 못 오게 하고 우리 엄마도 첫 마디가 내 딸도 아들 낳았다 이렇게 그 말이 첫 마디였어. 내 딸도 아들을 낳았다고. 남편을 뺏기고 산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엄마는 참 불쌍한 삶을 살았거든. 하나씩 다 이렇게 대물림을 해.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래요. 정말 속상해. 아빠의 잦은 외도에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 자란 언니는 그 지긋지긋한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동생을 보며 가슴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땐 정말 속상했거든. 내가 봤거든. 여자도 봤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둘의 삶을 내가 중간에서 헤어지라 마라 할 그것도 없지만 언니로서 볼 때 난 내 엄마도 그랬지만 내 동생도 그렇게 하는 거를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가서 우리 김서방한테 내밀었던 거 흔쾌히 또 자기가 써주는 거야. 크게 하니까 더 그냥 안 한다고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데 써주더라고. 자기도 담담하게. 아버지랑 헤어지면 그 아이들이 있잖아. 어떻게.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도 이젠 다시 만나 살고 있는 동생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소리 안 지르는 것 같아. 응? 응. 웬일이니 그래? 그것만 해도 얼마나 발전이 있어. 조금만 여기 와서 누워봐봐. 왜 누워 내가 왜 정말 누워 고마워. 여기. 오랜만에 언니와 함께 부모님 산소에 와서 한바탕 울고 나니 그래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안녕 엄마 내년에 올게. 엄마 내내 올게요. 조심히 조심. 여기 하니까 어때? 옛날 집들 보니까 옛날 생각나지. 종로에도 아빠 옛날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 그럼. 골목을 걷다 보니 예전 종로에 있던 집과 건물들 그 많던 재산 생각이 납니다. 세상
어마어마하게 있었어. 엄마. 엄마. 지금 돈으로 한 1,000억이 넘지. 사회를 다 환원시켰어. 여자들만 골라서? 응? 여자들한테만 골라서? 아, 왜 여자 얘기를 거기다 해? 그럼 어디다가 넣는데 증거를 대봐. 많았던 재산을 날린 이유는 남편의 외도뿐 아니라 1996년 나갔었던 국회의원 선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 암암리에 돈을 못 쓰게 해도 돈 다 쓰고 그걸 다 돈 안 주면은 바로 연락 가고 돈 주면 바로 밤사이 연락 넘어오고 들이 액수는 그렇지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많이 썼지. 그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어. 그렇게 돈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 왜 응. 10원 한 장도 없어. 내가? 누가 그랬을까요? 내가 그랬을까요? 지금도. 내가 그랬을까요? 그럼. 그건 다 자기 책임이지. 자기는 반성을 못해. 반성을. 이렇게 얘기가 조금만 길어지면 부부는 꼭 마음이 상하고 맙니다. 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 대만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곳으로 유명한 용산사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건강과 또 한 가지, 이제는 김일아 씨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해달라고 진심을 다해 빕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손자들 장교분을 결혼시키라고. 할 때까지 살라고? 근데 같이 있어야지. 검은 머리 밥풀이 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 같이. 혼자 있으면 뭐해요? 아니야. 혼자라도 그러래. 같이. 하나만 있으면 안 돼. 같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 40년의 결혼 생활을 온전히 함께 있지 못한 아내는 이젠 떨어지지 않고 남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후회가 돼, 안 돼? 솔직히, 그냥 솔직히. 응? 지난 세월은 절대 후회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마음을 참 서운하게 합니다. 그 여자들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고. 근데 나는 욕을 못했어요. 욕을 몰랐어요. 이래서 그 욕을 다 먹고 그냥 있었어. 내가 이게 악이 막 끝까지, 막 목 끝까지 정말 나도 여자니까, 여자고 사람이기 때문에 악이 끝까지 찼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도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 오늘 지금 내가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귀가 한쪽이 완전히 안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이 남았는데, 한쪽도 어느 날 정말 뚜뚜뚜, 정말로 그런 소리가 나. 뚜뚜뚜 하더니 딸깍 이게 소리 나요. 그리고는 이 양쪽 귀가 다 안 들렸어. 그래서 낮에도 걸어갈 때 이 벽을 잡고 가야 돼요. 나는 그렇게 그게 귀 안 들리는 게, 아니 눈으로 보는데 귀 안 들린다고 뭐 그러나? 정말 균형이 안 잡혀요. 4개월. 그때 심정은 정말 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 언제나처럼 아내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미운 마음을 또 혼자서 이렇게 비우고 비워냅니다. 나는 그 잘못이 너무 많지. 잘못한 게. 그래서 너무 즐거움을 좋아하니까 나는 사과를 잘 못해요. 그럴 줄 몰라. 아내에게 미안함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언제쯤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할 수 있는 걸까요? 부부로서 40년을 살아오면서 고맙다, 미안하다, 다정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남편이 못내 서운합니다. 향이나 이런 초가 탈 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마치 내가 그 초나 향이 된 것처럼 막 눈물이 나요. 40년 동안 쌓인 서러움에 울컥울컥하지만 또 40년을 그렇게 가족을 위해 참아왔기 때문에 아내는 그 모진 세월을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유명한 출렁다리에 왔습니다. 출렁출렁 내 인생처럼 위태로운 다리지만 남편과 같은 곳을 보며 걷고 싶어 선택한 곳입니다. 출렁다리, 출렁다리. 나도 알아. 썼잖아요. 어디? 출렁다리. 한번 건너가 보자고. 싫어. 응? 싫어. 너무 멀어. 다리가 아파.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갔다 와. 이번에도 남편은 혼자 다녀오라며 아내를 밉니다. 26년 전 그날도 남편은 아내를 떠밀듯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내일 가는 표를 티켓을 사와서 내일 뭐 몇 시에 가야 된다. 가라고. 그래서 아니 왜 같이 가야지 그랬더니 자기는 요 뒤에 이제 집 정리 좀 해놓고 그러고 갈 거니까 먼저 가서 있으라고. 알았다고. 그럼 더 이야기를 꼬치꼬치 묻거나 내가 화를 내거나 하면 또 엄마나 언니가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알았다고. 마치 우리가 전에부터 다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 나이가 40대가 없어요. 40대 남편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 그리고 1900년도가 없어요. 901년부터는 나한테는 그게 없고. 그렇게 떠난 미국에서의 생활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고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떠났던 미국은 13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초에야 이제 가서 돈도 이렇게 좀 생활비 보내주고 했지만 그것도 뭐 그 여자애들이 괴롭히는지 어쩐지 그 다음에 뭐 없어요. 돈 보내주지 않았지. 그러니 뭐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아르바이트하고 또 우리 아들은 나이까지 속이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저도 외국 사람들 집에 월페퍼 하는 거 그거 하고 힘든 미국 생활에서도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낸 건 남편이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혼하자 그랬죠. 하루 왔다 가면서 하루 종일 나한테 졸랐지, 미국에서. 그래서 전 다른 이야기는 다 해도 아빠 이혼 이야기는 하지 마.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살아라. 난 아이들하고 있겠다. 그렇지만 이혼은 안 된다. 이혼하자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한 5, 60번 얘기했어. 남편의 끊임없는 이혼 요구를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수십 번도 더 이렇게 그만해볼까라도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편하고 행복하자고 뭐 아이들한테 괴로움 주는 건 할 수가 없어. 내 아이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아빠도 나 몰라라 하고 그러는데 저까지 그렇게 하면 갈 곳이 어디냐. 있잖아. 사실 그녀가 모진 세월을 견뎠던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고 지금은 잘 자란 아이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입니다.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 있지. 지금 이 길이 내가 살아온 길 같아. 이 신발을 벗으니까. 응? 내가 아무 준비도 없는데 이런 길을 들어간 거야. 25살에 시집을 와 40년간 자갈길을 걷는 것처럼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속 시원히 한번 털어놓지도 못한 세월이 쌓여서 마음이 자갈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갈밭에서 제가 일부러 신발을 벗었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엄청 아프고 그랬는데 나는 그걸 걸으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걸어왔구나. 그리고 인사의 일생이 이런 거구나. 돌아올 때는 이 사람을 자갈길을 걷게 했어요. 그럴 때 삐뚤삐뚤 아이고 다리야 발이야 막 그러고 왔어요. 아빠 힘들지 그랬더니 그래 내가 그렇게 걸어왔어요. 아내는 힘든 세월 걸어왔던 자갈길이 아닌 이젠 예쁜 꽃길만을 걸어보길 소원해 봅니다. 밥상을 준비하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 아내. 혈압과 당뇨가 있는 김일아 씨의 건강을 위해서죠. 남편이 쓰러진 후 돌아와 16년간 매일 해온 일입니다. 오늘도 정성껏 차린 식사를 하며 무뚝뚝한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먹을만해? 카레 같아. 못 먹겠어. 뭐 맛있어. 그러더니 뭐 말이 그렇게 카레가 에라이. 이제 그 미움이 다 지나갔어요. 옛날에 10몇 년 전에 그렇게 막 밉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그랬는데 그게 다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나보러 아니 뭐가 좋아서 맨날 웃고 그러냐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냥 웃음만 나와. 화가 나면 웃음이 나와. 기가 막혀서 그런 건지. 근데 미움은 지난 것 같아. 지금은 안쓰러워. 안 됐어.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막 뛰어다니던 사람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여행의 마지막은 소원을 적어 날리는 풍등으로 유명한 대만의 작은 마을 스펀에 왔습니다. 나가서 사진 찍고 그러면 비싸겠다.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뭐. 이건 뭐 하는 거야? 뭐 소원을 재가지고 위로 이렇게 날리는 거래. 왜? 응? 왜?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닿아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대. 또 이곳 사람들 그런 게 있나 봐. 남편과 함께한 세월 40년.
이제 그녀의 나이도 60이 넘었습니다. 이번 대만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안 하겠지만 그동안 미안해. 그러니까 고마웠어. 고마워. 미안하고 고맙다. 어느새 어둠이 찾아오고 부부는 풍등에 서로의 소원을 적기 시작합니다. 평생 건강. 딸이 순산.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써요. 됐지? 진짜로? 그래. 왜? 나 글씨 잘못 써서 못 알아봐? 크게 이야기 읽어봐봐. 이거 시라고 쓰니까 이상하다, 그지? 아니 괜찮아. 수연아 이래야 되는데. 괜찮아. 수연 씨. 고맙고 감사하고 오래오래 사랑할게요. 왜? 웃었지? 베란간에 또 내가 코미디 하는 줄 알았네. 남편의 고맙다는 말에 말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진짜 뭉클했어. 막 눈물 날 뻔했어. 대만에 올 때부터 거기 가서 모든 걸 다 정말 쌓였던 거 찌꺼기를 다 버리고 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또 뭐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오늘 이 그 편지 마지막 그 편지에 고맙고 감사하고 오래오래 사랑하자는 말에 어느 정도는 많이 씻긴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쓴 거지. 왜 진작 못 해줬나 그랬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풍등을 하늘 높이 날립니다. 가벼워진 아내의 마음처럼 참 높이도 올라갑니다. 아, 환하게 잘 올라간다. 그건 2개 됐어, 근데. 아니야, 딴 사람 이모 6개 올 건데. 잘 가는 거야? 참 여지껏 날 보살펴줘서 고맙고 정말로 내가 가슴속에 사랑을 다 바쳐서 오래오래 참 감사하게 느끼고 살을게. 아유. 남편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아내.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일지 몰라도 남은 세월 이렇게 어깨 동무하며 서로에게 기대어 같이 걸어가 보려 합니다. Love will abide. Take things in stride. Sounds like good advice, but there's no